안녕하세요. 철강 파이프 알려주는 남자 스틸맨 철다방입니다. 저번에 어음에 이어서 오늘은 수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표는 어음보다는 조금 친근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것 때문일 겁니다. 자, 자기압 수표 보신 적 좀 있으시죠? 저도 20살 초반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알바했었을 때 그 당시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았었는데 이때 66만 원인가 받았었는데 그 60만 원을 그 자기압 수표로 받아서 6장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어요. 지갑에 넣어놨더니 엄청 든든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5만 원짜리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거 수표로 바꿔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느낌 완전 다릅니다. 제 얘기는 그만하고 자기압 수표 쪽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 자기압 수표도 똑같습니다. 발행인이 있고요, 지급기일 만기일이 있고요,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거 있고 금액도 있습니다. 이 자기압 수표 떠나서 수표는요, 내가 은행에 계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치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내가 금액을 적어내가지고 여기다 기재를 해서 하면은 돈을 받는 겁니다. 자기압 수표는요, 누군가가 발행을 했는데 이걸 최종 소지인이 가지고 와서 은행에다가 지급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을 바로 주는 겁니다. 발행인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압 수표라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이 많이 쓰는 거고요. 법인, 대기업이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당자수표라고 있습니다. 당자수표. 저번에 봤던 어음이랑 굉장히 색깔이나 모양이 흡사하죠. 이걸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발행인이 있고요, 발행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급기일, 만기일이 있고요, 누구누구한테 준다라는 게 있고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어음하고 수표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요게 있습니다.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음은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표는 예금, 계좌에 예금, 예치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 지급 제시를 하게 되면 무조건 돈을 줘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요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970년, 80년도에 명동에 사채시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알짜 기업이 매출액도 좋고요, 수익성도 좋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현금보다는 어음이나 수표가 많았는데 이 업체가 그 법인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당자 수표를 좀 많이 썼었습니다.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 해가지고 각각 2억씩 어떤 물품 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당좌수표를 제출을 합니다. 어디 업체에다 대금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너무 탐났던 어떤 기업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그 업체가 알짜 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싸그리 쓸어 모읍니다. 그래서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에 차례대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1월 15일 정도 돼서 가지고 있던 수표에 대해서 모두 지급 제시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알짜 기업은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서 당좌수표를 발행했던 건데요. 회사는 부도나고 직원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사장 같은 경우는 기업을 팔아버리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파는 건 아니고요, 악덕업자가 기업을 인수해 가는 거죠. 기업 탈취죠, 탈취. 이런 형태로 상당히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뺏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좌 수표를 했을 때는 조심히 발행을 해야 됐던 겁니다. 당좌 수표는 대기업, 법인 쪽에서 쓰는 걸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가계수표가 있습니다. 가계수표도 다른 수표랑 마찬가지로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100만원 이하 이렇게 적혀있죠. 100만원,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이렇게 있는데요. 저 금액 밑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하기 때문에 100만원짜리 포함되죠. 가계수표는요,
개인들하고 그 다음에 그 소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 쪽에서 주로 이용을 했던 수표입니다. 이 어음하고 수표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급 제시일과 상관없이 수표는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어음은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민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수표는요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수표 발행하는 데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상 그 보통 쓰는 수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영화에서 나오는 수표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종종 나와요, 영화에서. 뭘까? 어떤 사람 스카우트 하려고 할 때 쓰는 건데. 그렇습니다.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백지수표. 제가 백지수표 지인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었어요. 만약에 S전자가 당신한테 너한테 백지수표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물어봤어요. 사기 아니냐고. 그래서 생각을 같이 했던 겁니다. 백지수표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백지수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면은 저도 흰 종이의 수표?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백지수표는 사실 요겁니다. 당자수표입니다. 당자수표이긴 한데 이 금액에 아무것도 얼마를 뭐 지급하겠다라는 게 기재가 안 된 게 백지수표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금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우받고 존중받고 뭐 이렇게 당신을 인정한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백지수표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받고 싶은 돈은 금액은 얼마? 여러분 얼마를 기재하실 거예요? 이렇게 10억 원? 이 보면 발행이나 S전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나한테 됐고요. 금액은 10억 원이 되고 지급기일, 만기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자마자 저는 은행 가서 제시를 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10억 원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100억 원?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이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자신의 꿈의 크기도 알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100억 원, 뭐 500억 원 이렇게 그 이상 적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백지수표를 줬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얼마를 적어낼 건가? 이게 많은 고민도 될 거고요. 좋은 상상도 들면서 고민도 될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는 뜻인데 내가 그만한 과연 능력이 있느냐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형상이 될 거니까요. 이상 수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시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